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얘기를 안 했다. 우리 기획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열렬히 보내주신 성원에 대한 어떤 거요? 시국 특집? 시국 특집. 시국 특집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짬내삼 했잖아요. 네네네. 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또 좋은 평가 보내주셔가지고 그 반응들이 괜찮았어요. 네, 되게 힘이 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이 시국을 두고 기획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할 영화가 없을 때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국 얘기하겠다. 네. 기획전을 좀 종종 하면 좋겠다. 그런 용기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눈에 들어온 뭐 읽을 줄 알겠다. 댓글이 하나 있었어. 그래요? 김프로 편성에 디테일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그런 무슨 얘기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그르다 김 선생이라고. 네. 네. 저희 그 김프로 쇼 방송할 때 네. 주주총회 이제 누군지 알겠다. 나왔던 이거 알겠다. 네. 김 선생이거든요. 네. 분명히 술 먹고 썼을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냥 물어봐야지. 디테일. 뭐 디테일이란 말로 많은 걸 그냥 퉁칠 수 있으니까. 디테일이 있다 혹은 디테일이 없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분발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 그런가? 듣고요. 네네. 뭔가 멘트가 로맨틱한데. 네. 뭐 부족한 부분이 네. 아직 있죠. 예. 네. 제가 뭐 내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화를 뒤늦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녹화에서도 감이 들 건데. 가면 최고령자일 거예요.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시간이 뭐 저희가 짧게 하고 끝날 거 아니라서 네. 길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기억에 남은 댓글들이 있나요? 다르덴 영화 좋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도 브리드님은 네. 다르덴 영화라니 뭐 이러면서 네, 브리드님이 깍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셨어요. 너무 좋았다고 막. 근데 방송 듣기 전에 너무 좋아서 후기를 남기셨다고. 방송 듣기 전에. 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일단 방송 듣기 전에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은 노사 문제 등 강자와 약자 간의 얘기를 다룰 때 취해야 할 가장 성숙된 모습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요. 제 취지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니도니 투님께서 네. 김프로님 힘내세요. 후원 드렸어요. 세 분 오래 방송해주세요. 최 사장에서 김프로님으로 변해가는 중. 사랑이 변합디다. 이러면서. 정말. 야, 예. 대접이야 감사합니다. 그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 사장 너무 오래 했지 이제. 그만해야지. 네. 이렇게. 그 자리를 제가 어떻게 한번 화이팅. 꿰차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변한다는 건 언젠가 또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는 쪽쪽 제가 쪽쪽 빨아먹고. 알겠습니다. 강원도인 제자 강원도 인제 저장나무 아니야? 강원도인 제자 장나무 강원도 인제 자장나무 일님께서 이제 시국 특집을 들으며 혼자서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함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시네마스타 황희태입니다. 그렇죠. 연대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역할이 뭐 다 따로 있겠지만 저도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소소하게나마 저희가 이런 걸 해왔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주는 몇 만이나 나올까요? 이번 26일. 주말 26일 집회에는 몇 명이나 나올까요? 제 바람은 저번에 우리 200만 막 그랬잖아요. 네. 300만 얘기 나오던데. 300만 나올 수 있죠. 300만 갑시다. 300만. 저는 300만 가능하다. 지난 주말이 그 지난 주말보다는 좀 적게 온 더 거죠. 적었죠. 적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쉬었거든요. 안 나가지고. 그게 그래요. 네. 사람들이 계속 나가긴 좀 힘든 그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논지가 빗나간 것 같은데 되게 뭐랄까 결정적인 논지로 모아지고 있는 게 이제 7시간에 모여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최순실 농단에 관한 게이트고 대통령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 근데 다분히 그때 어떤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염두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맞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여기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민심이 뒤집어지겠구나. 그래서 여기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한데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 그 사건이 지난 3년 반을 통틀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300명이 넘는 국민이 수장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수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때 어디 있었는지를 모르고 네. 그리고 그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뭉개고 네. 그렇게 사실은 이게 2년 7개월 전에 네. 이렇게 계속 묻고 답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시고 이상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원류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서 좋은데 물었고 답해야 할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까지 터지고 났더니 결국 그래서 그때 우린 답을 못 들은 거 아니냐 이제 글로 다시 질문이 돌아온 것 같아서 오히려 전 더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죠. 왜냐하면 힘 다 빠지고 네. 이제는 내가 공격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어느덧 생기고 뭐 이렇게 여론도 확 돌아서고 나니까 이제서야 막 저도 정색하고 약간 막 비슷한 정서인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이게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물스물 그 7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죠. 몇 년 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그렇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완전 전면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그때 사실은 정색하고 막 네. 이렇게 뒤집어졌어야 그렇죠. 맞는 건데 네. 너무 막 이렇게 심하게 통치를 하니까 네. 말을 못하고 이렇게 네. 억울해만 하고 있다가 이제야 막 이제 뒤집어져 네. 나오는 거라 한편으로 보면 되게 서글프기도 하고 일종의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렇죠. 막 그렇기도 한데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라도 얘기를 네, 할 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분들 얼마나 진짜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신 발견 못하는 모두가 분들도 집중하고 계신데.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시간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나오게 되면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 근데 팩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네. 뭐 전방위로 뭐 알아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든지 네. 아니면 최순실이 얘기하든지 의사가 얘기. 의사들이 얘기하든지 네.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최측근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짐작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인과 의료진은 처벌을 받는 일이라서 절대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최순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얘기하고 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할 리가 없고 또 믿을 건 JTBC밖에 없나요? 그 주변 사람들도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캐릭터상 얘기를 안 할 것 네.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이 의지를 갖는 경우에 이제 뭐 최순실을 불러다가 정유라를 잡아다 놓고 뭐 특달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의사의 더 큰 비위를 그렇죠. 붙잡아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폭로가 네.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 검찰이 사실 뭔가 감수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지점이 생겨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될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조금 지금 역학구조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네. 근데 그건 되게 신기하잖아요. 검찰이 갑자기 강수를 탁 놓잖아요. 그것마저 신뢰가 안 가는 거 있죠. 왜냐면 강수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네, 따지고 보면 별로 강수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센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덜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덜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것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 자체가 가지는 이제 역사적인 의의나 공적인 기관이 내놓은 것이 워낙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달라든 거지만 네. 내용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증거인멸 할 수 있는 시간 다 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말 맞출 수 있는 기회 다 주고 뭐 부르네 마네 하면서 최대한 질질 끌어가지고 네. 그 중에서 안 할 수 없는 것들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막 저렇게 역정을 내면서 나오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저것마저도 안 하면 특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까디 집어 나오면 나중에 발언의 수위는 높은데 내용은 낮은 뭐 그런 상황인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호들갑 떠는 거에 그렇죠. 비해서는 잘 어조만 단호한 거죠, 사실. 네. 사실은. 그리고 타이밍도 그냥 다 재가면서 봐가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최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말해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시간만 재놓고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사실 검찰이. 그래서 이번 주 촛불에 몇 명이 나오는지가 네. 검찰에 대한 대단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처신, 대통령 변호인단의 처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둘러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저는 그 7시간의 비밀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키는 어찌됐든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질 때만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바꿨다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런 그렇죠. 기로들이 네. 있을 때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니네가 이제 상식과 원칙을 발휘해라. 이 입장에서 이제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가 길었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야,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요구하는 상식이 이 정도 표했으면 이제 니네가 해야지라고 해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선을 항상 조금씩 넘었을 때 위협을 느껴서 떠밀려서 우리가 애초에 엘레강스하게 말했던 바를 해준 거지. 네. 그것을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대화를 잘 유도해서 그들이 우리 대화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해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정부의 속성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네. 이 정부는 더 한참 뒤로 간 거니까 그렇죠.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네. 않죠. 네. 네, 김프로이드 쇼. 김프로이드 쇼 잘 들었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얘기했는데. 신비한 순실 수첩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신비한 동물 사전 내용 얘기를 할 텐데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콜린 파웰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 이건 이제 2부니까 스포일러 얘기해도 되지. 마지막 그렇죠. 조니 데뷔잖아요, 그거. 오, 그러게요. 그거는 뒷- 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그 사람이 조니 처음에 데뷔예요? 인트로에 네. 막 원래 그 뒤에 있는 드레브 웬델 뭐 하여튼 해리포터 세계관으로 치면 그린델왈드. 그린델왈드 네. 약간 미국의 마법 세계를 지금 뒤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악의 어떤 대표주자 악당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신문 기사에. 그러니까 걔에 대한 위협은 이미 깔아놓고 이제 이 케이스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 이야기로 결국은 그 콜린 파웰이 탈을 쓴 그리브 웬델이었는지 아니면 포섭대였던 건지 콜린 파웰이 맡은 역할인 그레이브스가 죽고 얘가 그 연기를 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이 맥락 전부가 그 조니 데뷔 분한 그 악당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일어났다. 그 시리즈의 떡밥으로 나온 건데 쓴 배우들에 비해서 네. 얘네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얘가 그래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콜린 파웰이 네. 그런 느낌이 좀 영화 들었어요. 설정상 이제 콜린 파렐의 모습일 때는 이제 그린델왈드가 변장했을 때 그냥 그 콜린 파렐의 모습인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뉴트가 네. 탁 붙여가지고 그 미역. 에? 미역으로 이렇게 감싸라. 미역 미역같이 미역같이 생겼던데? 생긴 거. 네. 빨간 미역. 진짜 와 저렴하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변장을 푸는 마법을 딱 하잖아요. 그 마법이 네. 변장을 그게 푸는 변장을 마법. 푸는 마법이에요? 변장을 푸는 마법.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었을 때 나왔던 게 그린델왈드로 나오는 건데 전 이게 헷갈리던데 해리포터에서 이렇게 어둠의 마법사라고 이름도 못 되는 볼드모트. 볼드모트랑 그린델왈드랑 전혀 다른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린델왈드는 이제 볼드모트가 이제 영국 안에서 되게 악명을 떨쳤던 그 흑마법사였다면 그린델왈드는 이제 비영어권인 유럽 국가에서 중심했던 엄청 사이즈가 큰 더 센 흑마법사였대요. 그래서 막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근데 세계관 속에서는 이제 덤블도어랑은 원래 되게 친했는데 그린델왈드가 나쁜 마법사인 걸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덤블도어랑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이제 덤블도어에 통해 가지고 누멘가드에 수감되기까지 이제 마법 세계에서 완전 독재자라고 불리면서 막강한 애였는데 걔가 이제 뉴욕으로 넘어와서 변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악명을 너무 끼치고 있었다는 건데 뉴스 처음에 페이퍼가 막 나오잖아요.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살짝 무대로 옮겨서 뉴욕에 와서 이렇게 변장하고 있었던 거고. 신분을 위장해서 그럼 대통령 측근까지 간 거네. 그렇게 오랜 있었던 시간 거고 동안. 또 제게 롤링이 또 올린 트윗에 이게 또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제 덤블도어랑 잘 지냈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순간이 올 건데 약간 브로맨스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될 거다라고 네. 뭐 약간 언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다음 시리즈부터는 그린델왈드가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개연성, 저는 그게 이제 개연성을 치면,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악당의
존재와 목적이 잘 모르겠어요.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악당도 까만 나쁜 영처럼 보이는 옵스큐런가? 옵스큐러스가 누구를 숙주로 해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걸 찾아서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뭐 그린델 와일드의 저는 수화 정도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걔가 이제 옵스큐러스가 해집으로 온 사건 현장 막 돌아다니면서 찾잖아요. 네. 찾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가. 그걸 지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맞닥뜨렸을 때 얘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걸 에디가 그래서 옆에서 막 말로 잘 설득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는 가만 서 있다가 애꿎은 우리 주인공만 막 공격해요. 그때 그러면 얘는 옵스큐러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얘를 자극하는 건가? 아니면 자극해서 그러면 얘가 튀어나오면 얘는 그걸 가방에 집어넣듯이 방법이 있다는 건가? 저는 자꾸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 만들어진 영화에서 봤을 때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자기도 그게 그리고 얼마나 위태롭고 뭐 한 건지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줬고 그러니까 악당 자체가 저는 좀 설명이 안 돼서 저는 뭐, 그 부분에도 동의하고, 저는 옵스큐러스가 죽는 장면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거기 있는, 모여있는, 그, 짝대기든 애들이 합심하면 순식간에 옵스큐러스, 자, 합심해서 없애자! 뿅! 하고 그냥 바로 사라지더라고. 나는 걔가 뭐 지구의 대재앙을 불러올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뭐 마지막에 어떤 조금 잿더미 같은 게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에즈라 밀러가 그 역할을 한 배우인데 그 옵스큐러스의 숙주로 나오는 그 등장한대요 다음 편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걸 또 남긴 거야? 엘리게이터 새끼 떨어지듯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쟤 또 나오겠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옵스큐러스가 그 대통령 수하로 있던 오러들의 공격을 받고 없어지고 소멸하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숙주도 죽어버리니까 우리 주인공은 걔를 구하고 안전하게 분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의 기술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말이 돼요. 대통령은 인간들이 우리의 이걸 알면 안 되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시키고 이걸 빨리 잘 무마해야 되니까 그건 말이 되는데 중간에서 콜린 파일은 뭘 한 거지? 속여서까지 뭘 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 이게 뭐 캐릭터 설정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콜린 파렐도 그렇게 연기를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저건 봤을 때 이제 화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목소리 톤이 안 올라가요. 초반에 나와서 그 약간 카리스마 있게 돌아다니면서 무게감은 되게 좋았거든요.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했던 역할 있잖아요. 그 미국 마법 세계 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콜린 파렐한테 만약에 다 줬으면 저는 이제 이 시리즈 내용이 어떻게 지낼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그럼 굉장히 강직하고 단호하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주인공도 그러잖아요. 미국 마법 세계의 이 룰이라는 건 너무 깝깝하다. 그 우린 머글이라고 하는데 니는 노마지라고 하는 얘네랑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갖고 니는 변화에 뒤떨어질 거다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콜린 파렐이 굉장히 강직한 공무원. 그래서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작은 몇몇의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냉혈한 그 미국 마법세계 관료로 나왔다면 오히려 훨씬 깊이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전형적인 어떤 악당인데 결과적으로 멍청한 악당이 돼버렸다. 그래서 캐릭터가 하나도 없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 주인공 배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주에 휴잭맨 울버린처럼 될 공상이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시리즈가 계속되면. 그래도 괜찮은 게 상을 받았고, 연기로. 아이고, 견제하는 것 같아. 연기 짱 잘한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뭘로 받았습니까? 상? 어떤 작품으로? 데니 시걸. 그 전에. 그 사랑에 대한 모르는 거기서 호킹 박사 역할을 했거든요. 안son 호킹이 아닌데. 스티븐 호킹 박사 역할을 했거든요. 예. 뭐 그걸로 그냥 연기 다 상 받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에디면
야, 이제 돈 뭘 해야 되나 하다가 편하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완전 정규직인데. 그렇죠. 정규직 아니야, 이거? 그럼요. 예. 예, 보너스도 장난 아니고. 한 15년 정규직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야, 예. 할만하지. 예. 난 내가 이 비유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프로에서 얘기해서 좀 김샜는데, 약간 그 휴그랜트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휴그랜트? 그 뭔가 이렇게 마초성을 자극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약간 어설프고 약간 수줍어하면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너무 약간 요런 네. 남자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그랜트가 생각났었는데. 착한 남자. 네, 근데 네. 누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김샜어. 아, 그래요? 뭐, 김새 것까지 없고 더 세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다. 아, 이게 너드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너드. 네. 약간 오타쿠에다가. 아, 근데 약간 사랑스러운 너드라. 그쵸.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옷 잘 입고 똑똑해서 그렇거든요. 네. 자, 여성분들이 옷을 못 입는 그럼요. 너드면 싫지. 우리가 너드 캐릭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 좋은 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신 찐따 같아도 괜찮잖아. 나 뭐 오타쿠 싫어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걔네 옷 잘 입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으면 너드라고 보통 지칭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영화에서 사랑스러운 너드는 사실은 그 성격 때문이 아니라 깔끔한 모습에서 오는 그 약간의 의외성이거든요. 예리하다. 말 된다, 말 된다. 그러니까 너드 같은 애를 좋아하는 거지 진짜 너드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보면 안 돼. 네, 뭐 그렇다. 이게 뭐 이렇게 옷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짜 거기 나오는 옷들 참 마음에 들더라. 에디 입고 나오는 그 약간 그 녹색 톤의 코트 모직으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우리가 그 얘기했던 부츠 있잖아, 그 갈색 부츠. 그것도 신고 나왔더만. 그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미국 오러들 그 가죽 코트, 가죽 코트의 중절모. 가죽 코트는 별로던데. 야, 그게 가죽 코트만 입으면 이상한데 모자까지 써준 게. 그렇죠. 세트가 일단 유니폼으로서 굉장히 고가의 유니폼을 그 시절 룩을 좋아하나 봐요, 두 분은. 네. 저는 진짜 패션에는 젬병이어가지고 옷 잘 패션이 입는 사람들 뭐가 너무 부러워. 저도 젬병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거 얼마 좀 해요. 아래 위 추리닝 한 번 입고 있는데 무슨 소리? 나는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아, 왜 그래요? 부러울 것도 뭐 있어, 입으면 되지. 그 눈이 없어가지고. 아, 없어요. 기호가 진짜 없어요. 옷에 대해서. 저는 근데 약간 저도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 저 뉴욕 갔을 때, 와, 제가 진짜 자괴감이 들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뉴욕에 왔다. 내가 이러려고 왔다. 괜히 자괴감도 들고. 다 잘생긴 거예요, 진짜. 다 뭐 비율 좋고, 남자들이. 내가 뭐, 앞만 머리 왁스 바르고 나가도 누가 봐도 중국 관광객이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여기 이 동네 잠깐 있는데 좀 맞춰서 입자. 해가지고 그때 좀 관심 가지고 찾아보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게 공부해야 되더라고. 이게 다 그렇죠. 이 세계, 뭐 어떤 세계든 간에 사람 좀 배워야. 그래요. 옷을 잘 입는 거는 되게 큰 강점인 것 같은데. 네. 전 그런 쪽에는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저도 이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패션이든 아니면 인테리어든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할 만한 거 한두 개. 근데 그걸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말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오랫동안 계속 쓰잖아요. 그럼 그냥 그게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잡스. 걔는 맨날 그 청바지에 운동화에 목폴라티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촌스럽게 입었다고 우린 말 안 하잖아요. 평생 그렇게 입었으니까. 뭐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그래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결과가 포장한 것 같아요. 결과가 포장한. 결과가 좋으면 잡스니까 그렇게 입고 나와도 야 뭔가 자유분방함의 아이콘이라고 하지. 네. 그거 그냥 뭐 저 현대건설 과장이 계속 이렇게 그렇게 평생 입고 다니면 저 아저씨 저걸 언제적 패션인데 저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배가문이 평생 내가 봤을 때 평생 추리닝 입고 있는데. 좀 그래서 좀 만족하거든요. 평생 위아래 세트 맞춰가지고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있는데. 나중에 뭐 천만 영화 하나 나오면 그걸로 사람들이 칭송한다니까. 그렇지. 이게 뭐 추리닝의 패션이라고. 네, 그럼요. 다 결과가 포장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뱃살과. 결과가 현대 과장님이 그렇게 입으면 일단 배가 튀어나와서 안 되겠지. 핏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진짜로 옷에 있어서는 그냥 네. 실용적인 것만 따지는 스타일이라 저는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 네. 검은색 반팔이에요, 그냥.
검은색 반팔티.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 검은색 그것만- 반팔티. 그래서 진짜 많아요. 검은색 반팔티가. 근데 뭔가 문구가 새겨진 건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검은색. 극도로 싫어하죠. 나름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 아니 극도로 싫어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 입으면 된다니까. 네. 그것만 입으면 돼요. 예. 아이코닉하게 그냥 그것만 밀고 그렇지. 그냥 밑에만 좀 색깔 뭐 내가 이런 얘기 왜 하고 뭐 하고 욕 먹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영화가 뭔가 이렇게 감흥이 좀 떨어지면 저는 한 소리가 자꾸 나와요. 아유, 그러니까 할 얘기 많이 네.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기준은 하나 있긴 있어요.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옷을 입기에. 전 여름이 좋아요. 여름은 편하니까. 여름 검은색 반팔티만 입으면 그렇죠. 되니까. 겨울은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싫어요. 전 그때 그래서 맨날 겨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목도리, 장갑. 진짜요? 저는 그런 걸 하나씩 착용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 감독님 지금 저하고 이 모습이지만 지금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비율이 좋거든요. 유승준 닮았다니까? 유승준? 입고 거부나가 진짜. 네. 근데 왜 15년 전에 유승준은 사람들하고 훌륭했어. 그럼요. 아재가 돼가지고 나 브릿지 하나 아주 있는데, 도듬이. 살이 쪄가지고 그래요. 저 겨울에 그래서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이 코트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약간 좀 불편하게 입는 거. 여기서 또 좋았던 게 가방이 그 가방 갈색. 가방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진짜 불편하잖아요. 어깨끈 하나 있으면 정말 그렇죠. 편하게 이렇게 질러 매고 다닐 텐데 그걸 불편하게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거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패션이 더 나아진다는 어떤 그런 믿음. 예. 그러니까 코트 색깔이랑 그 베스트 색깔이랑 바지 색깔이랑 부츠 색깔 탁 이게 되게 예쁘더라. 그래요. 거기 머리 스타일도 탁 곱슬돼가지고 네. 한쪽으로 탁 넘겨가지고 마지막에 또 그 호크하트 마울 하나 탁 그렇죠. 돌려줘. 그래. 그 노란색에 이렇게 줄무늬 네. 있는 그 목도리가 걔네 학교 심볼 색깔이 목도리거든요. 그래요? 호그와트. 그래서 뭐 괜찮았죠. 근데 뭐 의상이랑 개연성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근데 거기 나오는 미국 여자 캐릭터들이 다 너무 이상했어요. 미국 여자 캐릭터? 그렇게 정이 가지는 않아요. 맞아요. 둘 다, 둘. 그 두 자매가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시리즈를 거듭해서 나올 것 같이 이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롤링 여사님이 미국 여자들을 좀 무시하면서 썼나? 아니, 저걸 개그라고 썼나 싶을 정도로 얘네가 좀 바보 같아. 그리고 둘째한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막 사랑에 빠지는데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 잘 모르겠던데. 네. 그러니까 저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이제 여자 원작자가 썼고 남자 연출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 시대착오적인 여자 캐릭터와 그걸 보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시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사실 저는 둘째 캐릭터가 네. 뭐 알리시아 비칸델이었으면 확 몰입이 됐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다죠. 있죠. 네. 나는 그분 웃음소리 따라하고 싶어. 술 먹은 아저씨. 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낀 게 네. 그 초질관으로 네. 캐릭터를 밀고 나가면 야, 마지막에는 호감이 생길 수도 있구나. 왜냐면 누가 봐도 그냥 조연으로 한 번 나오고 사라질 법한 캐릭터잖아요. 네. 살찌고 네. 정말 그 외모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네. 그냥 정말 동네 아저씨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역경을 같이 겪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 결단까지 하는 뭐 이런 걸 주고 나니까 캐릭터에 굉장한 호감이 막 부과되면서 그죠. 네. 야, 이게 저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나 그 웃음소리 따라하고 싶은데 잘 그렇죠. 안 된다. 그게 근데 사실은 해리포터 시리즈는 우리가 동의시하기 되게 쉬웠거든요. 네.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은 뭐 그게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뭐 이를테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으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 어릴 때 한 번씩 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윤영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음이 안 뺏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고, 내가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핏줄이고, 그리고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학교에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뭐 여기서 이제 내가 동일시하면서 점점 커가는 재미를 줬다면, 근데 그러기에 신비한 동물사전은 좀 힘들거든요. 주인공은 이미 굉장히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남들 별로 신경 안 쓰는 애예요. 얘가 뉴욕에 온 이유도 사실 동물 원래 고향으로 데려다 주려고 그냥 혼자 온 거고 누구 만나러 온 애도 아니고 사실
뭐 새로운 무슨 동물 뭐 알인지 샘플인지 그거 살려고 그냥 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니악한 취향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애가 주인공인데 걔를 따라가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래서 여기 휘말리는 조연 보면서 걔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도 이해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는 걔한테 완전히 동의시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끝날 때 이 모든 걸 잊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도 당연히 슬픈 거예요. 왜냐면 영화가 이제 끝나면 이 얘기는 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마음이 다 뺏긴 거죠. 근데 영화 보면 기억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보니까 약간 의미심장한 네. 웃음을 치면서 네. 끝나는 게. 해피엔딩까지 선사한. 근데 그래서 그 해피엔딩을 주는 마지막 부분들이 오히려 전에 이제 그 둘째와 그 조연 아저씨, 코알스키 아저씨 쪽 얘기는 뭐 그럴 수 있다 쳤어요. 뭐 그런데 주인공에게 마음이 뺏긴 언니. 얘는 처음부터 사실 일을 되게 못하는 애거든요. 그쵸. 네. 끝까지 일을 못해요. 근데 사명감은 있는데 되게 눈치 없고 헛다리 짚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얘가 결국 그래가지고 뭔가를 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를 주더라고요. 콜린 파렐이 도망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막 묶는 주문을 외우는 거 하나인가? 뭐 3단어짜리 주문 하나 하던데 그거 말고는 얘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누가 구해줘야 되고 점프하라니까 겁내고 그런데 나는 수사에 의욕은 넘치는데 엄청 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숨이 위험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밖에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혼자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 마지막에 한국에서 이별할 때. 야, 이게 배 감독이 딱 싫어하는 캐릭터네. 그러니까 만약에 걔가 이뻤다. 지금 걔가 그 180짜리 이 여배가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배우가 거기서 그 연기를 해도 좀 화가 더 났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제가 모르는 배우라 화가 덜 난 정도? 되게 착하게 생겼대요. 착하게 생겼던데.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치아가 참 고르구나. 왜, 그러니까, 아니면 처음에 뭔가 잠입해가지고 혼자 그 에즈라 밀러가 분한 그 악당 숙주가 돼버리는 그 친구를 결국은 얘만이 얘 사정을 알잖아요. 엄마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그쵸. 차라리 설득을 하든가. 마지막에 설득하는 게 그녀였던가.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설득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무런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동생은 뭔가 보는 재미라도 줬는데 일반인 마법 세계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만났을 때 이런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되게 잘 만들어 줬는데 그 주인공과의 멜로 라인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 여주인공은 도대체 뭐라고 그러네요. 건가?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애틋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J.K. 롤링이 잡는 캐릭터 보면 약간 소외된 캐릭터들을 많이 위주로 가요. 그 뭐 해리포터도 그렇고. 그래요? 네. 뭐 그렇게 설정 자체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도 뭐 뭔가 이렇게 사회성이 되게 뛰어난 건 아니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담독하고 있고 여동생 둘도 뭔가 메인스트림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원래 그런 데서 동질감을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게 J.K. 롤링 이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요번 편에서는 오히려 그런 인물들보다는 이제 신기한 동물들 보는데 좀 더 많이 정서가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정서가 간 만큼 감독도 약간 그 힘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물 캐릭터에다가 좀 더 입체감 있는 그 캐릭터를 만든다기보다는 동물에 좀 더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랬다 치자라고 그냥 저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4편 더 할 거니까 어차피 뒤에 쭉 간다 그러면 사실 동물 신기한 거 보여주면서 계속 시리즈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서 좀 더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겠지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게 동물들에서 활약은 하진 않아요. 전반부에 동물들 소개해주고 걔네를 다 가방에 넣은 다음에는 사실 동물이 필요 없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러네요. 그것도 저는 싫었거든요. 마지막에 그거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뭐 한 번 딱 그렇게 빕 쫙 뿌려주고 끝나는데. 용가리. 예, 그 용가리가 전에. 아니라 뭐야. 새 같은 거? D와 같이 올라가가지고. 네. 원래 걔를 이제 아리조나에 풀어주려고 이제 미국에 건너온 거잖아요. 근데 동생이
자매 중에 동생이 우리 코알스키 아저씨랑 같이 문을 탁 따고 들어가지고 이 가방을 딱 챙기잖아요. 네. 전 그때부터 기대를 했거든요. 이때까지 떡밥을 다 뿌려놨잖아. 반짝반짝한 걸 보면 환장하는 애. 네. 그리고 막 코뿔소보다 걔들이 몇 다 배나 모여서 뭘 큰 할 애. 줄 알았구나. 뭐 이게 있잖아요. 모여서 사실은 뭘 할 줄 알고. 그게 아니면 앞부분에 그렇게 할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동물 도감 보는 재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으로서 소동국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방을 그럼 안전하게 영국으로 보내고 지팡이 들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진짜 그냥 그 신비한 동물 사전 하나하나 동물 보여주고 인물들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뒤에 할 겁니다. 뭐 진짜 그냥 서두에 좀 집중한 그런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가방 바뀌잖아요. 언제 바뀌었나 계속 신경 짜증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퉁퉁하면서 가방 바뀌었겠거니 했는데 처음에 열 때는 아니야. 대출 받을 때 열었는데 빵이네 바뀐 거 아니었네. 다음번 했는데 또 아니야. 결국 한 중반쯤 가가지고 바뀌잖아요. 네, 난 계속 그게 신경 쓰여 죽겠는데 계속 그거 끄져갈 때 저는 좀 짜증났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바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 계속 신경을 써서 그런가? 저는 딱 바뀔 때 편집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일부러 가방 구당 할 때 가방을 안 찍어요. 약간 위에만 잡고 계속 그런 컷들이 몇 개가 나와가지고 뭐 언제 바뀌었다는 걸 써먹을 거야? 뭐 네. 짜증나더라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거슬리면 거슬릴 수 있고 편하게 보라고 그렇게 오히려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랬구나 그때 바뀌었구나 하고 보면 되는데 황대리님처럼 보면 난 저거 장면을 못 봤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보여주지 않고 왜 넘어가 저는 버렸어 이렇게. 전혀 진짜 관심이 없어 그런지 제가 요즘에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는 네. 감독들이나 배우들의 전작들을 찾아보고 오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는 사실 몸이 심하게 아프기도 해서 그랬지만 이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다 볼 수 없이 전혀 보고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전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가서 생각보다 괜찮구나.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몇 개 찾아봤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별로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기대하고 스마 포인트에서 그렇게 혼자 기대를 해. 왜냐하면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개봉할 때마다 기대한 적이 없어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취자 여러분 중에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아직 카반의 죄수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제 게리 올드만도 나오고. 3편. 네, 3편. 사실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어쨌든 봤거든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제일 마지막 편 두 편을 보긴 봐야 되니까 시리즈가 끝난다는데. 그리고 이거와 같이 커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인생 이벤트가 한 장이 끝나는 거고. 마지막 편은 극장에서 보긴 했는데. 그러려면 중간중간 어떻게든 찾아봐야 되니까 1편도 다시 봤다가 4편, 5편 봤는데. 그래서 사실 뭐 큰 기대가 없긴 했거든요. 이 신비한 동물 사전도. 근데 이게 제가 기사로 보니까 오프닝 성적이 역대 최고라더라고요.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그리고 보고 나서 사람들이 평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해리포터 팬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다가 봤는데도 괜찮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빨리 지금 200만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뭔가 대단한가 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거기다가 원래 시리즈 감독이 다시 딱 이 기획을 기대하게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갔는데 뭐야. 감독이 기대하고 가서 너무 좋았어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대하게 만들어버렸네. 뭐 그쵸. 네.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좀 그랬어요. 네, 내가 이상해. 뭘 기대를 했을까 내가. 와, 대한민국 뭐 팟캐스트, 잡지, 뭐 TV 프로, 유튜브 리뷰 다 잡아도 별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없을 거거든요. 야, 한 명 또 어그로 끌어주시네. 영화 바보 같았어. 여기 있습니다. 이상해. 진짜 생각 좀 하자.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신비한 동물 사전. 뭐 망했다. 전작들이 워낙 이제 성적이 다 골고루 좋으니까 네. 뭐 기대하시는 분들 혹시
혹은 네. 뭐 예전에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네. 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평타 이상이니까 뭐 잔잔한 재미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재미없대요. 대감독처럼 기대를 가지는 마시기를. 아, 근데 저도 볼 때 뭐 괜찮았어요. 수습하려고 하지 마. 우리 뒤에 녹음할 영화 또 있잖아. 거기 네. 비하면 뭐 아니, 왜 괜찮아. 여기서 힘을 빼고 그래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감정을 안 그래서 빼더라고. 신비한 동물 사전은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성적은 당분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라인업이 다른 영화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뭐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특히 제가 사전 지식이 전무해가지고 바보 같은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욕 엄청 먹었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러니까 좀 미리 깔아놓고 가야죠. 모든 비난의 화살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진짜 그냥 하나도 몰라요. 네. 하나도 안 받고. 네.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 그런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안 보신 분들도 이거 볼 때 알고 가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셔도 돼요. 네, 진짜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봤는데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딱 그 연결되는 거는 마지막 목도리가 그 학교 호그와트 학교 목도리다. 그 정도 연결되고. 아니, 또 있어. 덤블도 교수님 얘기 잠깐 나오고. 그 나오는 니플러 금속 챙기는 귀염이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해리포터 4권에서 해리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상씬이 나온대. 동물 나오고. 또 이것도 있어. 앨런 펀트 있잖아요. 코뿔소 닮은 애. 걔도 죽음의 성문에 나오는데 러브 그 나쁜 애가 있잖아요. 걔가 다른 뿔이라고 가지고 있다가 헤르미온느가 마법 닦아가지고 펑 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앨런 펀트 뿔이라는 게 들려지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준비하는데 안 읽을 뻔했네. 그러니까 그거 뭐 도감에 나온 책, 그러니까 이 책이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교육용 자료로 쓰이는 책의 저자가 주인공인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다. 그래서 뭐 호그와트라는 영국 마법학교 이름이 한 번 나온다. 거기 선생님 이름이 덤블도어다. 그 정도 나오는 거 말고는 뭐 전혀 새로운 시리즈니까. 혹 해리포터 시리즈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애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방송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니까 지금 찾아보기도 힘들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왔는데 모든 욕을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우리 강동원 오빠의 가려진 시간. 가려진 시간이고요. 신비한 동물 사전 2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비슷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로 그렇게 딱 임팩트가 별로 없어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찾아보기까지 견인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시리즈들은 나올 때마다 보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나름 그래도 취향 저격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의상 그러면 이런 거. 저희는 가려진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